이제 공황 장애가 있는 분들 만나보면 흔히 사용하는 나름대로의 꼼수,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꼼수들이 개발이 돼 있어요. 잘못된 대처법이에요. 회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뭘 회피하느냐? 운동을 안 해. 왜? 운동하면 공황이 왔으니까. 또 화를 내지 않아. 공황이 오면은 뭐 갑자기 인격이 출중해져 갖고 화를 안 내나? 그게 아니에요. 화내면 공황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화나면 또 공황 올까봐 이렇게 억지로 눌러 참는 거죠. 뭐 이런 성관계도 피하는 사람이 있고, 공포영화나 슬픈 영화 이런 자극 안 받으려고 춥거나 덥거나,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가 오면 교감신경이 너무 과민해지면 모든 자극이나 모든 정보들을 처리하는데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공포영화 슬픈 영화도 뭐죠? 감정을 자극하잖아. 그리고 추위, 더위, 시끄러운 소리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황 환자분들 중에는 이 여름에, 한여름에 이렇게 차 세워놓으면 문 열면 아주 후끈하잖아요. 도무지 못 견디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에어컨 같은 바람이나 이런 거에 도무지 못 견디겠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떤 여자분은 저한테 와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이들 둘이 있는데 애들을 딸들을 너무 사랑하고 정말 애들을 이 공황 오기 전까지 너무너무 애들하고 잘 놀아주고 그랬는데, 공황 증상이 온 다음에 애들이 막 그냥 보통 때처럼 노는데 그 소리가, 노는 소리가 너무너무 막 귀가 찢어질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막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막 울면서 그런 거야. 선생님, 저 미쳤나 봐요.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교감신경이 과민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치료하면 이제 다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나한테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저 왜 일어나는지 이걸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회피 이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운동이는 뭐 화내는 거나 성관계나 무슨 이런 게 공황을 직접 일으키는 원인은 전혀 아니죠. 다만 얘들이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교감신경이 과민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회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치료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으면 저런 거 회피할 필요 없다는 거야. 다만 과유불급이라 그랬어요. 너무 과하게 하진 마셔야지. 적절하게. 운동도 적절하고, 화도 무조건 누르면 안 돼요. 화도 적절히 잘 내야 돼. 나중에 이제 화를 어떻게 잘 내는지 이런 것도 우리 메타 치료 프로그램 하다 보면 다 다룰 얘기예요. 제가 회피를 하는 건 안 좋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특히 술, 담배, 카페인, 음료는 완전 차단해야 돼. 이거는 완전 끊으셔야 돼. 왜냐하면 술, 담배, 카페인, 음료는 공황을 일으키는 물질들로 이미 증명이 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황장애 진단받았다 그러면 술, 담배, 커피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돼. 커피뿐만 아니라 카페인 들어있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왜? 저것들이 들어오면 공황을 일으키는데 기여하니까. 물론 저것들이 공황의 원인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촉발시킨다 이거야. 술 같은 거는 처음 마시는 몇 잔에는 알딸딸한 게 다 취기 오르면서 마치 약 먹은 것 같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술은 문제가 뭐냐면 술 마시고 취한 다음 날 깰 때 공황 증상을 경험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카페인 같은 거는 완전 끊자. 제가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들 만나 뵙고서는 이제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술, 담배, 커피 꼭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반응을 딱 봐요. 근데 이런 분들, 그래요? 이제 안 먹어야지. 이런 분들은 아주 뭐 문제가 전혀 없어. 근데 갑자기 얼굴 표정이 참 인생 이제 다 살았구나. 재미 볼 건 다 끝났구나. 이런 표정 짓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연구가 되어 있거든? 공황장애 환자하고 알코올 중독 있는 분들의 유전자에 비슷한 부위에 있지 않나 치료자들이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유전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직 연구 결과 완전히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런 거예요. 상당히 많은 공황장애 환자들이 알코올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담배, 카페인 같은 거에 의존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 표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끊기가 어려운 거야. 제 앞에서는 네네 줄여보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끊으라 그랬잖아요. 줄이라 그러지 않았잖아. 줄여보겠다 그래. 상당히 줄여서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꼭 끊으셔야 돼.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 받아들이셔야 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간 경화나 지방간이 심해서 이제 좀 지나면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술, 담배, 커피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야. 그 정도 되면은 사람들은 많이 이제 끊더라고요. 똑같이 받아들여셔야 돼요. 공황이라는 현상은 경고 신호인 거예요. 무슨 경고냐? 내 몸이 나한테 주는 경고예요. 이런 경고죠. 야,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제발 좀 그만해. 이런 거죠. 뭘 그만하냐? 이런 술, 담배, 카페에 찌들리게 만든 거. 그 다음에 불규칙한 생활해갖고 막 잠자는 시간, 깨는 시간,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야. 몸이 못 살겠다고 경고 신호 처음 주는 게 중에 하나가 이 공황이에요. 그래서 공황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이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다시 살게 만드는 거니까, 즉 내 삶이 아주 건강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중요한 신호니까 그렇게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할 생각이 없이 밤낮 똑같이 그런 식으로 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바로 암이 온다든지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것들이 온다든지 갑상선 장애가 온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실제로 정말 문제가 되는 공황은 여러분들이 이런 대처법 잘 배우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지금 딱딱 따라서 가시면 공황은 정말 치료 성과가 좋은 병이에요. 정신과에 한 400여 종 되는 정신과 장애들이 진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약 다 끊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공황장애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훨씬 심각한 문제들도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분산. 이건 뭐냐? 공황의 경험이 너무 두려운 사람들은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분산시키는 거야. 너무 두려우니까. 어떤 사람은 공황이 오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는다든지 성경, 불경, 주문 외우고 자기를 꼬집기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바쁘게 생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숫자를 쓴대요. 또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상상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손 이렇게 묶어놓고 손을 딴다는 게 우리 옛날부터 이 민간요법으로 많이 해왔잖아. 공황 왔는데도 이거 따는 분들 굉장히 많아. 이렇게 주의 분산시키는 거 이런 거 공황이 뭔지도 모를 때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아까 제가 꼼수라 그랬잖아. 이런 거 절대 할 필요 없어요. 공황이란 거 공부 제대로 하고 나선 제대로 된 대처법을 가지고 대하면 됩니다.